3장 4절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특정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문과 for문이 있습니다. 먼저 while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형식은 while 그리고 조건식이 나옵니다. 만약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 블록 안에 중괄호라고 하죠. 이 중괄호 안에 스크립트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 조건식이 계속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어떤 값에 대한 값을 증감식을 넣어서 이 값이 조건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까지 계속 증감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즉 false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블록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즉 종료하게 된다는 거죠. 자, while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중괄호 안에 문장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식을 검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증감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을 검사를 해서 증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일씩 감소시키는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식을 만족을 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일씩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10보다 큰 값까지 증가가 되고 조건식으로 가게 되면은 while문이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간단한 예시를 한번 같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i 변수를 선언했고 초기 값은 1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줄 while문을 수행하겠죠. 자, while문에는 조건식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i가 초기 값이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조건식을 검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true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문자 결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1, 안녕하세요 1이 출력이 될 거고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럼 화면에는 안녕하세요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i 값은 1 증가된 값이 i에 할당된다는 거죠. 현재 i에는 1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2가 되는 거죠. 즉 2라는 값이 i에 할당되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중괄호 안에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조건식을 검사한다는 거죠. 그럼 2는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볼 거고 역시 true 값이 나오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문장을 계속해서 수행하겠죠. 그럼 안녕하세요 2가 출력되고 당연히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i 값은 2에서 1 증가시키면 3이 i에 할당될 거고 3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또 조건식을 검사하겠죠. 그럼 만족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 여기에서 i++ 1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i는 11이 될 거고 이때 11일 경우에는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조건식에서 만족하지 못하므로 중괄호 안에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hile문 다음에 오는 document.write the end라는 이 문장이 실행되겠죠. 이렇게 돼서 결과 화면이 안녕하세요 C까지 출력이 되고 the end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o while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문은 먼저 while문의 조건식의 만족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while문은 우리가 앞에서 while문의 조건식을 검사했죠. 하지만 do는 앞에서 코드를 반드시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 조건식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do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while문의 조건식을 검사해서 조건식을 만족했을 경우에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while문을 빠져나온다는 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차이점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0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초기값 10이 할당되어 있는데 do while문이 나왔죠. 다음 문장은 do while문이고 do while문일 경우에는 조건식을 바로 검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한번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 즉 document.write가 hello라고 한번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조건식을 검사하겠죠. 이때 i가 10보다 작냐, 3보다 작냐? 그러면 10은 3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first 값이 나오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while문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한 번이라도 수행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두 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반드시 한 번 수행하고 나서 조건식을 검사한다라는 거죠. 즉 반복문의 조건식과 관련 없이 반드시 한 번 수행을 하고 나서 반복문의 조건식을 검사해야 할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이 do while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ile문과 용도는 같습니다. 즉, 특정 코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즉 10번이면 10번, 4번이면 4번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지정한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포문입니다. 그럼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 포문의 기본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의 기본형은 처음에 for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for 다음에는 이렇게 둥근 가로, 소가로를 작성을 해서 그 안에 초기값, 우리가 앞에서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while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바 i는 초기값 1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에는 포문에는 초기값이 이렇게 for 다음에 소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미콜론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while문을 사용했을 때 while문에서는 소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는 초기값 세미콜론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일씩 증가시킬 건지 일씩 감소를 시킬 건지 증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증감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초기값이 들어가 있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키는 연산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문을 처음 수행하게 되면은 초기값이 들어가 있고 조건식을 만족했을 경우에 중괄호 안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괄호 안에 만족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네, 증감식으로 가서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킬 거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 검사를 하고 나서 만족을 하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식이 만약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즉 false 값이 나왔을 때에는 반복문을 마치고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순서도를 보시면은 자, 초기의 시작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초기 값이 수행되고요. 조건식을 그 다음 수행하고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 증감식을 이용해서 값을 증가 또는 감소를 시켜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네, 조건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식을 요번에는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포문을 빠져나와서 종료되는 순서도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포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포문이 들어가 있죠. 자, 포문. 자, 소괄호 안에는 초기값이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초기값은 1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1이라는 값이 i에 할당되어 있구나. 그 다음 조건식을 검사하겠죠. 조건식을 검사해서 조건식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1은 10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겠죠. 1은 10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true 값이 나왔을 때에는 어디 코드를 수행한다? 중괄호 안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들을 수행한다. 그럼 스크립트 코드가 뭐죠? document.write 즉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줘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네요. 반복 문자열 플러스 i는 초기값 1이었죠. 그럼 반복 플러스 숫자 1이니까 문자 결합이 일어나서 반복 1 하고 쉼표 br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화면에는 반복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스크립트 코드가 모두 수행이 되고 나선 어딜로요? 증감식으로 간다는 거죠. 증감식. 그런데 여기 증가연산자를 사용했네요. 그럼 i는 1에서 1을 증가시킨 값이 다시 i로 할당된다. 그럼 i는 2가 되겠죠. 2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역시 만족하니까 반복 2가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스크립트 코드가 모두 출력이 되고 나서 다시 증감식으로 가죠. 증감식에서 i 플러스니까 다시 i에는 2에서 1 증가되었으니까 3이 할당되겠죠. 자, 3은 10보다 작거나 같냐? 역시 만족하니까 또 스크립트, 중괄호 내에 스크립트 코드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기 코드는 출력문이었죠. 반복 3. 그리고 나서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감식으로 가겠죠. 그럼 계속해서 증가되고 조건식 검사하고 출력하고 다시 증가되고 조건식 검사하고 출력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i 값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 i가 결국에는 10
11까지 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럼 반복 10까지 출력이 될 거고 i가 11이 되는 증가해서 11이 됐어요. 그럼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false가 나와서 반복문을 종료한다. 반복문 종료했다고 해서 스크립트가 끝난 건 아니죠. 다음에 있는 문장이 있을 경우엔 다음 문장을 수행하고 다음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스크립트 선언문에 있는 코드 모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자, 이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문이 뭐죠? 정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지하다. 즉,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을 정지해, 즉 포문을 종료시켜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while문에서도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반복문 정지해, 즉 while문을 빠져나와, 즉 종료시켜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continue문이 나오죠. continue문. 자, continue문은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ile문에 사용할 경우 continue문 다음에 오는 코드는 무시하고 바로 조건식으로 이동해 조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while문 안에 있는 continue문은 다음의 코드는 그냥 무시하고 조건식으로 바로 조건 검사를 실행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문에서는 continue문을 실행했을 경우 continue문 다음에 오는 코드도 역시 무시를 하고 바로 증감식으로 이동하여 증감 연산자를 실행합니다. 즉, 포문 안에 있는 continue문은 다음에 오는 코드는 무시하고 증감식을 바로 실행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럼 예시를 한번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포문이 들어가 있죠. 자, i의 초기 값이 선언되어 있고요. i에는 1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을 검사해 보니까 조건식을 만족하겠죠. 1은 10보다 작거나 같냐? true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을 해서 어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 보시면은 여기 continue문이 나와 있네요. continue문이 나와 있는데 i가 즉 1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 아니죠. 1을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 값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if문은 조건식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요 같은 줄에 있는 요 코드를 수행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게 되겠죠. 즉 if문이 그냥 바로 이 코드까지 수행하지 않고 다음 줄을 수행하겠죠. 자, i는 1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코드를 수행하고 나서 어디로 간다? 증감식으로 간다. i가 1에서 1 증가되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또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2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겠죠. 만족하면 다시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역시 조건식을 검사할 거고요. 2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 1을 2로 나눴을 때 당연히 나머지 값은 0이니까 continue문이 수행될 거라는 걸 우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continue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에 있는 문장 무시하고 어디로 간다? 네, 증감식으로 가겠죠. 즉 증감식으로 가서 다시 1이 증가되므로
i는 3이 되겠죠. 그럼 3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3은 당연히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므로 다시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서 3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 즉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일 경우에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나머지 값이 0.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일 경우에는 출력문이 수행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홀수만 출력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은 당연히 컨티뉴문을 수행하지 않겠죠. 나머지 값이 1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컨티뉴문을 수행하지 않고 document.write에 3이 출력이 될 거고 다시 i 값이 3이고 증가를 했으니까 1 증가가 되었으니까 4가 될 거고 4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4는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if문을 또 수행하게 되겠죠. 그럼 4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continue문 수행된다. 짝수죠. i에 있는 값이 짝수이면은 continue문을 수행한다. 라는 문구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i 값이 1 증가되면은 i가 5가 되겠죠. 그럼 i는 5니까 5는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볼 건데 당연히 5는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 수행하게 되는데 짝수가 아니고 홀수이므로 continue문은 무시하고 5를 출력하겠죠. 그럼 여기에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10까지 출력이 될 건데 10까지 출력이 될 건데 10은 여기서 짝수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1, 3, 5, 7, 9까지 출력이 될 거고 11인 경우에 어떻게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포문을 종료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더 end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중첩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포문은 포문 안에 포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포문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중첩 포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깥에 포문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수행하는데 그 안에서 또 반복문이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문 안에 포문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요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만, 요 가로 안에, 요 초록색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요 문장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i는 1부터, 즉 초기값이 1이죠. 그런데 조건식을 잘 보세요. 조건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i 값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i 값이 1, 2, 3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 2, 3까지 증가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i는 1, 2, 3까지 증가해서 어떻게? 요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1, 2, 3까지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는 4일 경우에 즉 i가 계속 증가하다가 4일 경우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해서 종료된다라고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이 여기를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은 i 값이 1일 경우에 만족한다? 만족하죠. 만족해서 뭘 수행한다? 이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식 한 번 만족했을 때 요 안에 반복문을 몇 번 수행한다. 자, 요 안에 포문을 잠깐 보죠. K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초기값은 1이 들어가 있고 K가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볼게요. 증가군요. 그러면은 조건식은 2죠. 자, 여기서 초기값이 1이고 증가가 되면은 2가 될 거고, 그럼 1부터 2까지 조건식을 만족하겠구나. 만약 3이면은 3이 나오면은 여기 조건식을 만족할까요? K가 3일 경우에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어디를 수행한다? 포문이 종료되고 document.write가 출력돼서 줄바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i는 1일 경우에 k가 1, 2가 나오겠죠. 즉 여기 안에 두 번 수행된다. 그럼 1행 1열, 1행 2열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열까지는 출력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조건식 만족하지 못함으로 종료되고 줄바꿈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자, 요게 다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고 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증감식으로 다시 가겠죠. 다시 증감식으로 가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럼 i는 2가 될 거고 2는 역시 만족을 해서 또 반복문을 몇 번 아까 수행했죠? 두 번 수행하겠죠.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 i 값이 2일 때에는 K가 1, 2가 나오니까 I 1행, 2행, 1열, 2열 I 1행, 그러니까 2행, 1열, 2행, 2열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3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K가 3일 때에는 반복문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어디로 간다? 다음에 반복문이 종료돼서 BR 태그를 출력한다. 자, 그럼 여기 모두 문장이 수행되면 다시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 다 수행됐으니까 다시 어디로? 증감식으로 가서 i가 몇이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자, i가 3일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식을 검사. 3까지는 조건식을 만족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장을 또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문이 또 나오는데 반복문에는 K값이 초기값이 1이 들어가 있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조건식이 들어가 있고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럼 역시 K는 1, 2까지 출력이 된다. 즉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두 번 수행될 거고요. 그래서 3행 1열, 3행 2열이 출력이 되고 줄바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while문, for문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소스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우리 소스에 있는 파트 3 폴더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3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여기 U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for_1.html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K5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을 할 거고요. 스크립트 선언문 작성 후에 요 안에다가 while문부터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조건식은 자, 맨 처음에 초기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값은 자 이때 콘스트의 i가 초기값이 1이다. 자, 이때 콘스트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초기값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무슨 용도로 쓴다라고 했죠? 증가되는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증가시켜서 새 값이 할당되게끔 할 건데 이때 콘스트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는 variable 바나 또는 let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let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 값은 플러스 그리고 나서 조건식은 i는 10까지 출력되도록 할 거니까 조건식을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는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것을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 자, 문자열 템플릿을 이용 한번 해 볼게요. 자, 문자열 템플릿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달러 중괄호 하고 나서 i 값을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값은 1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할 거고요. 그래서 조건식을 여기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while과 소괄호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할 텐데 이때 조건식이 언제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1이 계속해서 1씩 증가가 되겠죠. 1씩 증가가 될 텐데 이때 10번째 출력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2. 여기 줄바꿈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바꿈을 추가 이렇게 해서 br 태그를 출력할 거고요. 자, 이때 안녕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되다가 계속해서 되다가 여기 11이 되는 경우 11이 되었을 때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아 while문을 종료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자, 10번이라고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3번, 3까지라고 한번 작성을 하고서 우리가 개발자 도구로 한번 같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디폴트 브라우저 출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1, 2, 3까지 출력이 되고요. 자, 이걸 수행되는 과정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려면 개발자 도구를 여신 다음에 어딜로? 소스로 가서 for_1.html 소스를 연 다음에 중단점을 어디다 걸면 되겠죠? 초기값부터 보시려면은 초기값에다가 중단점을 걸고 새로 고침을 해서 자, 새로 고침을 해서 F11번을 눌러 차례대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역시 조건식을 i는 1이 출력되어 있죠. 여기 또 보이죠? 스코프에 보면은 i가 1이 들어가 있다. 즉 i는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식 검사를 하겠죠. 만족함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자, 출력이 될 거고 i가 1 증가돼서 여기 스코프에 보면은 2가 됐죠. 역시 출력이 된다라고 출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1 증가되면은 스코프에 보면은 여기 3이 됐고 역시 여기도 보이죠. 3이 됐고 3은 3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출력되고 자, 요번에 4가 즉 i가 4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어디를 while문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종료되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F8번을 눌러서 중단점은 해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 누르면 블록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포문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까지 쓰면은 자, 여기 자동 완성 기능을 확인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자동 완성 초기값 let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num이라고 선언하든 i로 선언을 하든 어떤 걸로도 선언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값은 1이고 자, 그리고 나서 조건식은 num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num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 위에 거랑 같이 한번 i라고 할게요. i라고 한번 해보고 자, 초기값 선언되어 있죠. i값 여기 조건식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증감식이 여기 우리 중괄호 안에 문장이 오는데 여기서는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document.write 출력문을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역시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여기 역시 확인해 보시려면 중단점을 거신 다음에 진행하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문을 한번 사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i 값에 2가 나왔을 때에는 i가 2일 경우에는 강제로 종료를 하고 싶다. 강제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if문을 이용해서 i가 언제요? 2라고 했죠? 자, 이렇게 2. 자, 는이 3개가 들어가면 이 값 데이터형, 즉 데이터 타입도 일치를 해야 되고 데이터 값도 같아야 된다. 즉 요게 2일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을 수행하겠다. 자, 그러면은 2일 때 반복문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 and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우리가 앞에서 열어놨던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자, 안녕하세요 1까지만 출력이 되고 여기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강제로 정지해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ontinue문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음에 오는 중괄호 안에 다음에 오는 문장들은 그냥 무시하고 어디로 가라? 다음 증감식으로 그냥 가줘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continue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언제? 2일 경우에 continue문이 수행되니까 여기 2가 안녕하세요 2가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녕하세요 2가 출력되지 않는다. 그럼 안녕하세요 1, 3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안녕하세요 1, 3까지만 실행이 되고요. 자, 중단점을 걸어서
세로 고침 F5번을 누르고 F11번으로 해서 출력해 보면은 I 값이 1이니까 만족하지 않으므로 컨티뉴문 수행 안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1 출력될 거고요. 역시 I 값이 2이니까 조건식 만족하고 근데 2인데 이때는 컨티뉴문이 수행된다라는 거죠. 컨티뉴문 수행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다음 문장 무시하고 바로 I 값 증감식으로 이동한다. 자, 증감식 이동해서 증가해서 3이 되고 3은 만족하므로 요렇게 안녕하세요 3이 출력되고 역시 4는 조건식 만족하지 않으므로 어딜로? 포문 종료해서 end가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티뉴문의 사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문, 중첩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d는 이렇게 놔두고요. 요 사이에다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포문 안에 자동 완성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역시 이렇게 포문을 사용하고 자, 이때 인덱스 값을 전부 다 I 값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렇게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자, 요 단어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덱스 값을 I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식을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냥 우리가 출력문을 사용할 건데 document.write I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출력을 할 때 I 값을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I의 변수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벳 I가 출력이 되겠죠. 자,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할 때에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달러기호 중괄호 사이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행이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이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다 수행되고 나서는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document.write br 태그를 작성 한번 해볼게요. br 태그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열어보면 0행 초기값이 0이 들어가 있네요. 1부터 3까지. 자, 1행, 2행, 3행. 그런데 우리가 1행 1열, 1행 2열, 1행 1열 2열, 3행 1열, 3행 2열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1행일 경우에는 1, 2열이 나와야 되고 2행일 경우에도 1, 2열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행이 수행될 때 이렇게 행이 한 번 수행될 때 열이 2번 반복해서 수행돼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중첩 포문이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인덱스를 전부 다 뭘로 바꾼다? num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num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num이 2열까지 나와야 되니까 조건식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그래서 이때 열을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num이죠. 열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이 한번 출력될 때 이 반복문이 두 번 수행되겠죠. 그래서 1, 2열, 1, 2열 계속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초기값이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1행일 때 1열, 2열, 2행일 때 1열, 2열, 3행일 때 1열, 2열. 즉 여기 행이 출력되고 나서 포문이 2번 반복해서 수행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때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출력되게끔 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애를 요렇게 복사를 해서 요렇게 한 칸만 띄워 주시고요. 이렇게 한 칸만 띄워 주시고 1행 1열 되었을 때 줄바꿈이 일어나야 되니까 BR 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BR 태그를 작성을 해서 해보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2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이용해서 구구단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에요.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요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있겠죠.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는 2단은 몇 가지 곱하는 거죠? 1부터 9까지 곱해야 되니까 그 곱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니까 1부터 9까지 그 안에서 반복 포문을 안에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9까지 곱해준 값을 출력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간단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구단이 어떻게 잘 되셨나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론 구구단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요걸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부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쉽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서 한번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출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출력이 되도록 할 거냐면은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구구단이 계속 아래로 출력이 되도록 할 건데 그럼 구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바깥 포문은 2단부터 9단까지 있으니까 2부터 9까지 나오는 반복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초기값은 let 단이라고 작성을 하고 자, variable 바나 또는 net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2부터 단은 9까지 출력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단 플러스 자, 출력되도록 하려면은 document.write 단이 출력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괄호 안에 여기 단 쓰고 자, 줄바꿈이 일어나야 되니까 BR 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한번 우리가 앞에서 세로 고침해 보면 2, 3, 4, 5, 6, 7, 8, 9 이걸 단으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럼 단으로 쓰면 될 거고요. 자, 단 하면은 이렇게 2단, 3단, 4단, 7단, 8단, 9단까지 나올 거고요. 자, 이때
2단은 1부터 9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즉 반복문이 사용될 텐데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때 let num은 1부터 num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num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 이 안에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 일단은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거 그대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줄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출력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은 2라는 값만 몇 번? 단에서 9번, 즉 단에서 9번 출력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죠. 하지만 우리는 2 곱하기 1만 구하게 되면은 9구단이 될 수 없겠죠. 9구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 안에 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단이 아까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얘가 1 곱하기 1부터 9까지 출력이 돼야 되니까 num 값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9까지 나오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돼 있죠? 결과값은 우리가 문자열로 작성한 2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값도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여기 값은 스크립트로 연산이 돼서, 즉 연산이 돼서 그 값이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즉 요 안에 스크립트 결과값 단 곱하기 num 곱하기 연산자를 한 값이 출력돼야 된다. 그럼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요번에는 정상적으로 9구단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바깥에서 한 번 돌 때 안에서 여러 번 수행돼서 결과값을 출력해야 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첩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중첩 포문 사용법까지 모두 우리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이 포문이라든지 그리고 while문은 종종 나올 텐데 그때마다 같이서 사용을 한번 사용법을 계속해서 같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